화물차 바퀴는 오늘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을 누비며 물류의 대동맥을 이어주는 화물차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도 무궁한 발전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시간은 곧 돈. 더 저렴한 운송료에 더 많은 물량을 운송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 주어진 일을 다 하려면 빨리빨리 다니고. 어떤 때는 심지어 48시간 일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근로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적, 과로, 과속. 이 상과가 발생하는 거는 다 돈하고 관련돼 있어요.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약자다 보니까 거절하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하는 사고. 이는 곧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비극을 초래하는데요. 한번 사고가 생기면 충돌 사고가 다중으로 생기면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쭉 밀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고가 크게 납니다. 안전운전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천력 확보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이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차 안전운전을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화물차 사고를 막기 위한 숨은 노력들, 그 이면을 따라가 봤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 모두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지만 그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났어? 잘 잤어? 응. 피곤하지? 화물차 운전기사 최헌근 씨. 그는 매일 충남과 부산을 오가며 대형 화물들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도착 순서대로 화물을 싣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부족한 잠도 더 쪼개자야 한다는데요. 상하차 준비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좀 순번도 타고 좀 이렇게 여유로워야지. 좀 가다 보면 좀 뭐 도로 여건상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남편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 누구보다 마음이 바빠지는 건 아내 희경 씨입니다. 굳이 손이 많이 가는 김밥을 새벽부터 준비하는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먹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없어서 차에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과일이나 아니면 김밥이 가장 먹기가 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식사하세요. 간단한 첫 끼니조차 편히 먹지 못하는 남편을 볼 때면 마음이 좋지 않다는데요. 천천히 먹어. 좀 늦은 것 같아서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가야지 좀 차가 복잡하지 않고 또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지. 늘 위험이 상존하는 일인 것을 알기에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 합니다. 많이 걱정돼. 정말 많이 걱정돼. 어쩌다가 좀 연락 없이 늦게 오거나 그러면 정말 초긴장이에요. 네, 가장 걱정되는 게 안전이죠. 노심초사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을 알기에 오늘도 안전운전을 다짐하며 집을 나섭니다. 갔다 올게. 응. 운전 조심하고. 가. 지켜보면 일단은 수면 부족이에요. 항상 잠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참 안쓰럽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헌근 씨는 14톤 화물 트럭을 몰고 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나섰지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사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가서 순번을 좀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서 좀 일찍 가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집에서 출발해 하루 종일 도로 위를 달리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오후 4, 5시 정도. 길고도 고단한 하루의 일정입니다. 아산에서 상하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데 한 700km 좀 넘거든요. 그래갖고 한 15시간, 14시간,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루 평균 700km 이상을 오가는 강행군. 이 빠듯한 일정에 기름값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데요. 때문에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차가 적고 통행료가 할인되는 심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낮 시간 운전에 비해 수월한 점은 분명 있지만 끊임없이 졸음과의 사투를 벌여야 한다는데요. 부산을 가는데 부산이 이렇게 머는지 몰랐어요. 사실 저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했나,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제가 또 저만 또 바라보는 가족을 위해서 또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실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화물차 운전자는 하루 평균 12.8시간을 일하며 운행거리는 378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형 화물차일수록 근로시간과 운행거리는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용달 화물과 비교하면 운행거리가 무려 2배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하며 시간을 절약해야만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라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 보면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현실. 일단 많이 운행을 하면 수입이 증대가 되는 그런 구조적인 그 문제가 가장 이제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싣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다니면 그만큼 운전자하고 차주에게 돌아가는 수입이 많아지는. 노동자들은 시간에 쫓기고 과적에 쫓기고 그런 걸 또 부여를 받거든요. 과적을 안 하면은 그 시간대 갈 수도 없고 2번 날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이제 뒤에 적재물을 싣게 되면 차가 무겁기 때문에 제동을 하더라도 관성이 커지면서 다중 충돌 추돌 사고로 변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가 부닥치게 되면 사상자가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부분도 많고. 더 큰 문제는 화물차 사고의 경우 잠깐의 작은 실수만으로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급제동이 어려운 탓에 앞차에 큰 손실을 야기시키거나 차에 실은 적재물 등이 도로 위로 떨어져 제2, 제3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82명 중에 화물차 관련 사망은 302명으로 전체 51%가 넘었는데요. 전체 화물차 교통량이 28%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사고의 79%는 졸음운전과 주시 태만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2.1%로 전체 평균인 10%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안전운전의 첫 번째 조건은 주변에 큰 차를 두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화물차나 버스 같은 위험도 높은 어떻게 보면 흉기라고 보는 거죠. 승용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대한민국 입장에서 좀 창피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승용차 교통량은 2.9%, 버스는 50.4%까지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화물차는 물동량 증가에 따라 3.2% 증가했습니다.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만큼 사고 발생 빈도 역시 비례해서 커지는데요. 아무래도 화물차는 운행거리가 길고 주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도로에 나와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용차에 비해서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도로 내외에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차 간의 간섭들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서 사고의 위험 발생 빈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50%가 화물차입니다.
화물차에 어떤 사망자가 줄지 않으면 고속도로에 사망자가 줄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큰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화물차 사망자가 줄어야지만이 우리 고속도로 사망자가 줄 것이다라는 이런 이유 같습니다.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화물차 교통사고. 그 어느 때보다 실효성이 있는 예방 대책이 절실할 때인데요.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국민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물차가 많이 드나드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한국도로공사 단속원들이 분주히 화물차 사이를 오가는데요. 불시 점검이라도 나온 걸까요? 여기를 붙여드릴까요? 양쪽 끝으로 붙여드릴까요? 양쪽 끝으로 붙여주세요. 양쪽 끝으로요? 네. 위치는 이 정도쯤 괜찮을까요? 예. 알 수 없는 대화가 오간 끝에 등장한 건 웬 눈알 모양의 스티커. 좌측. 이내 화물차 뒷문에 정성스럽게 부착하는데요. 무섭지는 않잖아요, 저게. 귀여워요. 이름하여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 최근 운전 좀 한다 싶은 화물차 기사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도로에서 한 번쯤 눈이 마주친 건 기본이고 변종인 내눈박이까지 등장했습니다. 딱딱하고 무서운 이미지의 화물차에 귀여운 스티커로 포인트를 준 건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왕눈이에는 어마한 기능이 숨어 있다는데요. 붙이고 다니시면 일단 첫 번째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안전에 제일 좋습니다. 뒤에 차들이 반사가 되면 그 눈 모양이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일으켜주거든요. 놀랍게도 이 왕눈이 스티커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였다는 사실. 주간에는 귀엽고 앙증맞은 모양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전방으로 유도해 후미 추돌 사고를 예방하고 야간에는 전조등 빛을 200m 후방까지 반사시켜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앞차 따라가다 보면 앞에 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니까 괜찮던데요? 뭐 어쨌든 제가 저걸 붙이고 다니면 다른 사람도 제 차 뒤에 보면 뭐 졸음이 달아나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으니까. 실제 왕눈이 스티커의 효과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부산 경남 지역에서 고객 체험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추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무려 94%에 달했는데요. 한국도로공사는 호응에 힘입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스티커를 무료로 추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경북 김천에 위치한 한 졸음 쉼터. 화물 교통량이 많은 길목에 위치한 이 졸음 쉼터에는 장거리 운전 후 잠깐의 휴식을 취하려는 운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이용하고 약간 차에서 좀 숙면 좀 취하고. 졸음이 오면 거기서 좀 쉬었다 가고 하는 거예요. 쉬었다 가면 좀 나아요? 그럼요, 훨씬 더 낫죠. 올해 3월 1일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2시간 연속 운전 시 최소 15분을 쉬어야 합니다. 15분. 이 짧은 시간이 도로 위 안전을 지키는 데 기적 같은 힘을 발휘하는데요. 원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8시간 근무하게 되면 1시간의 휴식을 보장해 줍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화물 운전자한테도 2시간에 15분씩 하면 총 8시간에 1시간의 휴식을 취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운전자들한테 휴식을 강제적으로 부과한 거죠, 법상에서.
하지만 시간이 곧 돈인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휴게소 진입 자체에 시간이 소요되고 큰 차체 탓에 주차 공간이 협소해 마땅히 쉴 공간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때문에 간편함으로 무장한 졸음 쉼터가 이들의 휴식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는데요. 운전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필요한 때 그 졸음을 쫓을 수 있게 그때그때 쉴 수 있어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장실 등 단순 편의시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차 진출입로 길이 연장 등 안전까지 강화해 운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화물차가 너무 큰데요. 그리고 주차 공간이 너무 넓어서 너무 편합니다. 네, 앞으로 자주 이용하실 계획이세요? 네.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졸음 쉼터를 230개소까지 확충한 결과 2010년 110명대였던 졸음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4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10년간 사망자가 무려 39%나 감소한 건데요. 화물차 운전자들이 전에는 무조건 쉬지 않고 공제에 내몰린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운전할 수 있는 시간도 규정이 되고 연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시간도 규정이 되고 휴게 시간도 규정이 되고 그리고 휴게할 수 있는 장소도 여러 군데 생기고 이렇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바뀌는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운전자들이 이제 피곤한데 그냥 길가에다 세워놓고 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은 쉬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차를 세워놓을 때가 마땅치 않으면 무리해서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피곤하고 그러면 잠깐이라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소 안에 화물차 라운지도 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저 그런 휴게 시설과의 비교를 불허한다. 장시간 운전에 지친 몸을 풀어줄 수 있는 고가의 안마기부터 건강을 체크하고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시설, 안락한 최신식 소파까지 모두 공짜로 이용 가능. 시원하다. 이 안마 의자가 좋긴 좋은 거예요. 운전하면 힘든 거야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대개 쉴 때는 대개 다 기사들이 졸릴 때거든요. 와서 잠깐 뭐 이런 안마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많이 좋죠. 여기서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늘 탁한 공기로 가득한 차 안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 화물차 기사님들을 위해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 수면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단독 룸으로 되어 있어 편안한 휴식이 가능합니다. 차에서 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쭈그리고 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다 옷을 벗고 편안하게 잘 수가 있잖아요. 차에서 몇 시간 잔 거보다 여기서 한 2시간만 자도 피로가 확 풀리죠. 우리 집보다 더 좋네. 며칠씩 길 위에서 생활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배려한 맞춤형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고된 운전에 쌓인 피로를 풀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외부에도 많이 나오셔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만약 마땅히 씻을 만한 공간이 없으셔가지고서 이렇게 저희가 고객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샤워장도 만들어서 씻을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놨습니다. 샤워도 하면 솔직히 잠도 깨잖아요. 네네, 졸음운전 예방에도 많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휴식이 좋은 건 다 알아도 운송 시간에 쫓기다 보면 좀처럼 마음먹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 이에 휴식을 인증하면 상품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적립을 하시면 한 번 인증하실 때마다 10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거든요. 40마일리지 적립이 될 때마다 5,000원권 모바일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걸로 마트나 주유소에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심야 시간에 인증하면 마일리지가 2배. QR코드를 찍은 후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하고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만 남기면 끝.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따라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좀 편하기는 편하겠는데 알마 이건 엄청 편하겠는데 우리 같이 나가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가면 한 30분 정도 커피 한잔 먹고 뭐 이래 이야기하고 가지 그냥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 이상 초과 잘 안 하네. 그래 하면 내가 손해니까 다치면 본인이 손해잖아요.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화물차 사고를 대형 인명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보고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데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건강관리는 기본, 만약 교통법규를 어길 시 운행 금지, 심한 경우에 구속 처분까지 합니다. 각 나라의 법규는 조금씩 달라도 이들이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건 화물차 운전기사가 과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유럽 같은 데는요, 버스 같은 거 오면 놀래거든요. 한 3시간 가는 건데 중간에 2시간 한다면 30분을 쉽니다. 근데 시간을요, 1분이라도 부족하면 엄청난 벌금을 냅니다. 그거를 운행 기록기를 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다.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운전을 안 하고, 그다음에 얼마 운전하면 또 쉬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임금은 어느 정도 보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많이 뛴다고 해서 돈을 뭐 아주 많이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뛸 수도 없고, 그래서 운전자는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회사가 해야 될 일이고, 차주가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기사도 본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언어 하나만 해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시설 개선과 함께 더욱 필요한 건 결국 운전자 개개인의 성숙한 안전의식.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물류센터로 향하는 최헌근 씨를 길 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요거하고 여기 전 다큐멘터거든요. 예, 운행 기록 장치, GPS 기능이 있어하고 다 속도, 위치까지 다 그렇게 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연속 한국도로공사가 선정하는 모범 화물 운전자로 선발됐습니다. 뜻밖의 수상에 기쁨도 2배였다고 하는데요. 좋았죠. 마음속으로. 저는 항상 운전기사만이었지 이런 거 받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모범 화물 운전자 제도는 지난해만 무려 5,000명이 넘게 참여했는데요. 참가한 운전자들의 운행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없었고 과속, 과적, 급감속 등 위험 운전 횟수도 현저히 낮아진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선발된 모범 운전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자녀 장학금 또는 포상금까지 지급. 처음에 상을 받았을 때는 그런 제도가 있어 하고 그냥 어쨌든 상금 받으니까 좋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2번째 받을 때는 안 믿었어요. 사실 2번씩이나 연달아 받긴 쉽지 않으니까 굉장히 뿌듯하죠. 자랑스럽고 고맙기도 하고. 규정 속도 준수, 틈틈이 휴식.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이 실천들이 화물차 교통안전 문화의 밑거름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했다는데요. 안전운전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걸 공유를 한다라면 교통질서도 일단 원만해질 거고 또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이 좀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운전자들도 이런 제도가 있고 잘 하면 또 보상도 받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알려서 그분들도 이런 또 저 같은 기쁨의 또 순간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일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데요. 고속도로 위의 비극을 멈추고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확실한 제도 마련과 단속,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의 성숙한 안전의식 개선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